안녕하세요. 서울게임 아카데미 강사 유근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강의는 본격적인 게임 원화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그래픽 툴 기능과 그를 활용한 기초 드로잉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심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컨셉 원화 작업에 들어갔을 때 드로잉을 통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잡아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그림의 기초부터 잡아나가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토샵은 물론 그림 작업도 처음 접해보지만 그래도 게임을 좋아하고 만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테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 원화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웹툰 등 그림에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해부학을 바탕으로 한 인체 대생인데, 그림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보고 그리는 낙서는 종종 하지만 기본적인 인체 드로잉에는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직접 창작하여 인물 등을 스케치할 경우 그림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원화나 드로잉 작업을 하시려면 취업 준비를 하실 때는 물론 근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꾸준하게 드로잉을 하며 기본기를 닦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림을 그려서 먹고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평생 해야 한다고 각오를 굳히셔야 하는 게 바로 드로잉 습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드로잉을 해야 하나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좋은 드로잉 참고 자료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인체 대생에서 해부학은 물론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드로잉 초보가 해부학부터 디테일하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요. 우선적으로는 그려야 할 인체에 대해 실루엣과 비율, 큰 덩어리부터 파악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자료 검색해보면서 잠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인체 드로잉 하셔도 되고 영문으로 아나토미 드로잉 이런 식으로 치셔도 되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인체 드로잉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이 해부학적으로 너무 세부적인 부분부터 참고를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제풀에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드로잉이 잡혀있는 그림들 위주로 이미지를 찾아서 습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덩어리 위주로 잡혀있는 그림들 먼저 보시면서 그 내부의 해부학적인 부분들보다는 인체의 실루엣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구조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덩어리 먼저 잡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율도 물론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체 드로잉을 준비하시면서 구글 등에서 자료 검색을 하시거나 책을 구입하실 때는 인체 구조를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큰 덩어리 위주로 인체를 이해하시면서 잡아나가고 해부학 등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덩어리나 비율이 손에 익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파고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한 자료가 구해졌다면 이제 그래픽 툴을 사용하여 드로잉을 해봐야겠죠. 그래픽 툴은 다양하게 있지만 일단 포토샵을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포토샵은 그래픽 작업을 하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사용하는 툴이고 편집 기능과 호환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 원화 파트로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익숙해져야 하는 툴입니다. 그럼 드로잉 수업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업을 진행하자면은 파일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상단의 메뉴에서 파일 부분을 선택해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거나 옆에 단축키 있죠? 컨트롤 N을 누르셔도 작성이 되고요. 여기서는 흔히 많이 쓰는 A4 용지 사이즈로 파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이 버전업 되면서 이 파일 생성의 UI가 살짝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그 국제용지 선택을 해가지고 A4 용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메뉴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지금 파일 생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뭐 최근에 기존에 열었던 파일의 규격을 맞춰서 여신다거나 아니면은 A4 용지 크기로 파일을 작성할 때는 인쇄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A4 용지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선택하시고 규격이나 해상도 맞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제작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생성하신 후에는 이제 여기다가 바로 그리시면은 안 되고 레이어를 생성하셔야 되는데, 레이어 생성 아이콘은 여기 화면 우측 하단에 페이지가 넘어가는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생성을 하셔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N을 누르셔도 레이어 생성을 하게 되는 단축키거든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셔도 레이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레이어 생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배경에서 바로 이미지를 그려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간단한 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배경도 같이 딸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수정을 대비하셔가지고 레이어는 항상 만들어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어 생성을 하게 됐으면 이제 브러쉬 툴 사용해서 무언가를 그려봐야 되겠죠. 이 브러쉬 툴은 이쪽 툴바에 있는 분 모양의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 B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 기능이 있으면은 지우개 기능도 있겠죠. 지우개 기능은 이 툴바에 지우개가 이제 바닥을 문대고 있는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단축키 E를 누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했던 것들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지우면서 진행하시기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브러쉬랑 지우개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기능이 간단한 수정을 할 때 활용하게 되는 트랜스폼 기능인데요. 트랜스폼 기능은 이제 수정해야 될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생성되는데, 이것의 사이즈를 이제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비율을 맞춰가면서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은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보시면은 축이 보이시죠? 이 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절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Alt Shift 누르신 상태에서 크기를 조절하시면은 비율과 축이 유지되면서 크기 조절이 되거든요. 요거 조금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올가미 툴 있죠? 올가미 툴, 뭐 단축키는 L로 이제 라쏘 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단축키 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툴은 부분적으로도 이제 이 트랜스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거든요. 이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하고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이런 식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줄이고 머리를 키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트랜스폼 기능에서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트랜스폼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고 이제 이미지를 조절하시면은 이미지를 뒤틀거나 찌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살짝 바꿔준다거나 아니면 약간 더 이제 비율 같은 부분을 좀 더
찌그러뜨려서 조절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나 형태의 강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드로잉 시간에 사용하게 될 브러쉬 툴 세팅하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창 영문으로 윈도우라고 되어 있겠죠. 여신 다음에 브러쉬 설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메뉴가 뜨거든요. 일단 근데 드로잉 시간에는 특별하게 브러쉬에 텍스처를 입히거나 아니면 질감을 준다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브러쉬의 기본 기능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이 아이콘 모양은 이 붓에 약간 옆에 메뉴가 떠 있는 듯한 모양의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로잉 시간에 사용하게 될 브러쉬 세팅은 이 모양하고 전송만 건드려 가지고 브러쉬 설정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송 기능은 브러쉬가 필압에 따라서 끝에 살짝 흐려지거나 진해지는 효과를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모양은 이 필압에 따라서 두께를 어느 정도까지 줄 건지에 대해 설정을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전송 기능 적용시키시고 모양 쪽 설정은 필압에 따라서 이 두께가 조절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으시면은 이 기본 브러쉬만으로 이 기초 드로잉 시간은 수업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없으니까 브러쉬 설정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기능은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스스로 조금씩 체크를 해서 건드려 보시면서 어떤 효과가 적용되는지 한번 건드려 보시는 것도 나중에 이 브러쉬 툴 기능 이해하시는데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드로잉 시간에는 모양하고 전송만 적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 드로잉의 목적과 개요, 그리고 드로잉을 하게 될 그래픽 툴의 간단한 기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드로잉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인체 형태와 비율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